안녕하세요. 나만의 개인 맞춤 법무사 김영용 법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제가 최근에 인천지방법원에서 파산 면책 결정을 받아들인 한 분의 사례를 가지고 이런 경우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전세자금 대출로 받았던 그 돈을 빼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신 경우에도 파산 면책이 가능하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의 우선 사항을 말씀드리면, 총 채무가 좀 많으신 편이었는데 원금이 1억 1천만 원이 넘으셨고요. 이자도 4천 몇백만 원이 붙어 계셔서 총 금액은 1억 5천만 원이 훨씬 넘는 금액을 갖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저희가 1월 중순에 인천지방법원에 접수를 했고, 최근에 8월 중순에 면책 결정까지 받아서 평균적으로 인천지방법원이 7, 8개월 정도는 걸리고 계시죠. 좀 빠르게 면책 결정을 받았던 분의 사례입니다. 이분은 상담을 오셨을 때 다른 사항은 고민할 게 별로 없으셨는데, 걱정을 하셨던 것이 본인께서 걱정하셨던 부분이 그거죠. 예전에, 현재는 이제 이혼을 하고 계신 상태였는데, 전에 혼인 관계 중에 집을 이제 전세 자금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전세로 거주하고 계셨죠. 그러다가 이제 사업을 하시던 분인데, 사업이 어려워지시니까 이제 보증금에 손을 대시는 거죠.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집을 이사하시면서 그 전세자금 보증금을 대출받은 그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시는 거죠. 보증금을 줄여서 월세로 전환하시면서 그 차액 부분을 사업자금에 사용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게 혹시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걱정을 하면서 이제 처음에 상담을 오셨거든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파산 면책에서 면책 불허가 사유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이라고 해서 다른 대출과 다른 점은 없습니다. 내가 카드를 사용하신 것이나 일반 자금 대출로 해서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신용대출로 쓰신 돈이나, 전세자금 대출은 물론 전세자금 용도로 빌려 쓰신 거지만 이게 담보 설정되어 있는 전세자금이 아니라고 하면 이사 가시면서 이제 당연히 집주인한테 돈을 다 내가 받게 되고, 내가 사정이 어려우면 보증 금액을 줄여서 이사하시면서 나머지 차익 부분을 쓰시게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고, 이게 다른 대출과 차이가 없기 때문에 파산 면책에서 내가 이것을 금액을 줄여서 엉뚱한 게 쓴 게 아니라면 문제가 되지 않으시는 거죠. 물론 저희가 이제 파산 관제인 면책 조사 절차에서 전국 법원들이 모두 요구하게 계신 파산 관제인에 대한 추가 제출 서류 목록을 보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최근 3년 안에 내가 거주지 변경이 됐다면 거기에 대한 소명 자료를 다 요구하시거든요. 내가 임대로 거주하고 계시다 분이라면 보증금이 얼마였는지 임대차 계약서를 다 요구하시고, 그 차액이 이사하면서 발생했다면 그 발생한 차액 부분 감소한 보증금은 돌려받았을 테니까 그건 어떻게 쓰인 건지 다 소명해 달라고 물론 다 보정을 요구하세요. 하지만 내가 이게 재산을 은닉한 게 아니라 그 줄어든 보증금을 엉뚱한 데 쓰거나 빼돌린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생활비라든가 사업자금에 썼다는 걸 소명할 수 있다고 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시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인천지방법원에서 면책 결정까지 받아들인 한 분의 사례를 가지고, 내가 전세자금 대출로 받았던 그 대출금도 이사하면서 내가 찾아서 사업자금이나 생활비로 쓰셨던 경우에도 문제없이 파산 면책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은 이렇게 궁금해하신 부분들이 되게 본인 사정에 따라서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상담드릴 수 있으려면 많은 경험이 필요한 거죠. 김영용 법무사는 지난 13년 동안 전국 모든 법원의 다양한 사례를 직접 다 상담하고 진행해 왔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본인이 원하는 답을 정확하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파산을 고민하고 계신데 이거를 할 수 있는지 고민이시고 결정을 못 하시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저에게 전화 주시면 제가 속이 시원할 때까지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용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